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자가 어느 마을에 가도 나보다 더 선량하고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보다 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유교에서 공부하기를 강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구절일 수도 있죠. 공자 자신이 또 정치가보다도 정치가로서 실패했지만 교육자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그 공부한 거를 잘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이 주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자만큼 주자보다 더 공부 많이 했던 사람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주자가 살았던 시기는 1100년대 청나라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의 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평생 동안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자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하지만 주자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자는 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규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행동도 강조하고 조화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었기 때문이죠. 이런 주자가 고대 많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1000년 동안의 많은 육아 경전이라든지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뽑아놓은 글이 있다고 하면은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주자라는 사람이 뽑아놨으니까. 그래서 5가지 구절을 뽑아놔요. 주자가. 그걸 갖다가 주자가 당시에 지방관을 하면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백록동서원이라고 그 학교에 걸어놔요. 불길을 5개를.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의 방향을 잡고 공부의 목표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해 놓은 글인데 주자가 했기 때문에 믿을만한 구절이죠. 그 중에서 3가지를 여기다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적어 놓으면서 의와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대비시켜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게 바로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의 목적입니다. 주자가 얘기한 그 구절 중에 3가지를 적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위학지서 무슨 뜻이죠? 학문을 하는 차례예요. 차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자가 가장 많은 글들 중에서 이게 가장 신뢰할 만한 글이다라고 공부하는 방법을 순서를 적어놓은 거예요. 박학이라는 거는 많이 배우라는 거죠. 무조건 많이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소설책도 봐야 되고 전공 공부할 게 아니라 또 역사책도 봐야 되고 동양에서는 원래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사철. 문학과 사학과 철학 3가지를 같이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한쪽만 치우쳐가지고서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공부를 했으면은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학자는 학자고 정치가는 정치가죠. 근데 고대 사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죠. 그러자면은 정치로 나가야 되는 거였죠. 첫 번째는 많이 배워야 돼요. 무조건. 소설도 보고 또 전기도 보고 또 관계없는 컴퓨터 책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문 깊이 따져 물으라는 거죠. 많이 읽다 보면은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그러면은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 되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나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 소용없죠. 같이 모르면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친구나 잘 아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각이라는 건 뭐죠? 선각? 후각, 선각. 그런 말 쓰나요? 앞선자죠. 각은 깨달을 각자고.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몇 명 잠에서 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깨가지고 다가 아니라 아직 자고 있는 몽매한, 몽자가 꾸몽자죠.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어차피 다 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각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부한 다음에는 모르는 부분들을 깊이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각들, 바로 선배들, 선생님들, 앞선 사람들에게 먼저 나보다 깬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사예요. 신사. 신사라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 질문을 해도 그거를 사실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려면은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 책 한 권 읽어가지고 금방 집 짓는 거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뭐 건축학개론 그런 책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집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 요거를 어떻게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처한 위치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갖다가 맞춰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 돼요. 논어에는 물론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공부하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생각을 같이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구절로 공자가 얘기한 게 학이불사즉 망하고 사이불학즉 퇴, 그런 말이 있죠. 예, 생각만 하고 예,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명변, 그 다음 단계 명변인데 이거는 변자는 분변하다 그런 뜻인데 분변하다는 말을 잘 안 쓰죠 저희가. 분석하다 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밝게 분석하다. 이거를 실제로 하나하나 우리가 생활 속에 닥쳐가는 모든 일들 중에서 내가 배웠던 일들을 적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재단을 하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밝게 분석한다라는 명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독행은 조금 앞에 네 가지하고 틀려요. 달라요. 독행이라는 것은 독실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도 사실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네 가지하고 뒤에 한 가지. 지행합이라는 말은 주자학에서 쓰는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행합이. 암과 행동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죠. 좀 전에 정치가하고 학자의 얘기를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었듯이 알기만 하고 그걸 갖다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남에게 피해는 물론 안 주겠죠. 피해는 안 주겠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배웠으면은 그게 이제 행동에 옮겨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발전이 되는 그런 거죠. 그 배우기만 해서 소용이 없고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지 바로 암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하는 순서다라고 중용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주자가 얘기한 거죠. 이 다섯 가지는 중용에 있는 말이지만 위학기서라는 말은 주자가 해놓은 말이에요. 이게 학문을 하는 순서다. 이거는 지금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갖다가 의에 대비시켜 생각을 해본다면은 먼저 의 자체가 옳다는 건데 그럼 뭐가 옳은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의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로 그래서 지라는 한 글자를 상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자어류에도 이 말이 있긴 한데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한나라 때 한무제 때죠. 한무제 때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때가 BC 108년이죠.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쯤 돼요. 그때 살았던 큰 유학자가 있어요. 동중서라는 사람. 동중서라는 유학자가 한 말이에요. 동중서는 잠깐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천인합일설 또 천인상관설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어디에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인간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동중서가 이걸 얘기한 거는 황제가 정치를 잘 해야지 자연도 큰 재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우박이 내린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거는 황제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위정자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육아에서는 근거 없는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좀 미신적인 얘기잖아요. 근거 없이. 그래서 주자도 동중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동중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동중서 말은 하나도 인용 안 했는데 딱 하나 인용한 게 바로 요거예요. 정기의 불목일이 명기도 불격이고 그 옳은 말을 바르게 하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그 도를 밝히되 자기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 공로를 계산하지 말라 그런 거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혹은 내가 얼마나 공이 될까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논어에도 이게 나와요. 이런 비슷한 말이. 논어 맨 첫 번째 편이 하기편이죠.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문장 중에 세 가지 나오는 문장 중에 인부지 이불원이면
구력 분자호화 그런 말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느냐. 근데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면은 성은 안 내더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죠,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서의 말은. 그게 바로 공자가 얘기한 바로 군자고, 이상형이 군자고, 그게 이제 뭐라고 했어요? 주자는 그걸 갖다가 처사지호라고 했어요. 처사지호. 일을 처리할 때의 요령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는 세상 모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 닥치는 모든 일들. 아이를 돌보고 학교에 가고 또 손님을 맞이하고 그런 일들. 회사에서 일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여행도 가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잊고 그 옳은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근데 요거는 두 번째 의의 두 번째 실천 단계를 여기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외연을 확장시켜가지고 이 실천이라는 측면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지라고 그랬죠. 의를 실천할 때. 지라는 거는 먼저 뭐가 옳은지 알아야 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아도 실천 못하는 거는 왜죠,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죠. 그래서 실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에 관해서 짧게 두 가지 사례를 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한번 동영상을 볼 건데, 이거는 맥주 광고예요. 맥주 광고. 짧은 1분 20초짜리 동영상이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죠. 이거는 148명의 배드가이즈가 있죠. 조폭 같은 아저씨들이 영화관에 쫙 앉아있는데 딱 두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섣불리 가서 앉지 못하죠. 또 여자가 가려고 해도 남자가 잡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용감하게 가서 그 가운데 빈 두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광고의 모토는 용기 있는 자만이 마실 수 있는 맥주,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위에 두 번째 단계 그 실천에 있어서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 한 가지를 먼저 보셨지만 칼스버그는 잊으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는 1936년도에 찍힌 사진인데 1980년대 초에 독일 신문에 났었던 사진이에요. 이 36년도에 나치가 한창 기승하던 때였는데 그때 해군 전함을 진수하던 진수식에서 한 사람만 다 히틀러를 상징하는 그 포즈를 취하고 있죠. 팔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인상을 잔뜩 쓰고 고개를 찌푸리고 팔짱 끼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80년대까지. 그 신문에 나오고 이 사람의 딸이 보고서 자기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누군지 알려졌죠. 이 사람이 사연이 자기 부인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히틀러의 정책에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 노라고 하기가 참 힘들죠. 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남자들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이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목소리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못 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혼자만 팔짱 끼고 있죠. 인상 찌푸리고. 이 두 가지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첫 번째 거는 사실은 그것도 용기지만 그건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용기죠. 작은 용기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개인이 마음이 어땠던 간에 자기가 이제 불만이 있어가지고 좀 삐딱
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준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좀 큰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